중국에서 짝꿍 라면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최근에 이런 라면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최근 일본에서 우리나라 라면들을 따라하는 라면들이 하나하나 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 나와 있는 이런 라면도 있고, 또 한식을 컨셉으로 한 한식, 우리나라 한식 뭐 순두부찌개, 부대찌개를 컨셉으로 한 이런 라면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도 도시락 같은 경우가 이제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 될 정도로 되게 유명하죠. 현지 법인 코야를 세워서 라면 사업을 했는데, 노르웨이에 가시면 노르웨이 미스터리 라면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노르웨이 라면왕으로서 엄청 유명해지신 분인데, 지금도 노르웨이 가시면 미스터리 라면을 구입하실 수 있고, 다른 나라 라면에 비해서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라면이 개발될 당시에 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신라면은 맛을 이렇게 자주 바꾸진 않는데,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바꿔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라면 소개한 건 한 2000여 종류 되고요. 먹어보고 소개하지 못한 라면들도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3000여 종류의 라면을 먹어보고 한 2000여 종류의 라면을 소개했습니다. 일주일에 10개에서 15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인생이 재미가 없었을 때 마트와 편의점에 있었던 수많은 라면들을 보고 한번 하나씩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라면 중에 제일 떠오르는 게 이제 군 생활할 때 출시됐던 불닭볶음면인데요. 제가 이 라면을 너무 좋아했는데 중국에서 짝꿍 라면들도 많이 나와서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제 최근에 이런 라면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너무 품질이 조악하고 맛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품질도 별로 안 좋고, 사실 예전에는 거의 대놓고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것도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름도 바꾸고 패키지도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그 전에도 매운 라면은 이제 매운 볶음면이라든지 매운 국물 라면은 나왔었지만,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전 세계의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불닭볶음면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순위로 따지면 10등 안에도 못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불닭볶음면의 매출 비중이 70%,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라면은 1963년에 출시된 삼양라면이 최초거든요. 근데 이 삼양라면이 처음에 도입된 거는 되게, 전중유 회장님은 라면을 개발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일본의 라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때 묘조식품의 오쿠이 사장님을 만나서 라면 기술 지원과 함께 라면 기계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라면들이 출시가 됐는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나라 라면들을 따라하는 라면들이 하나하나 출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 여기 보여드릴게. 이게 혹시 어떤 라면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니신이라고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면을 만든 니신에서 우리나라 까르보 불닭볶음면, 삼양에서 출시한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면을 이렇게 출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 나와 있는 이런 라면도 있고, 또 한식을 컨셉으로 한 한식, 우리나라 한식 뭐 순두부찌개, 부대찌개를 컨셉으로 한 이런 라면들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시고 또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라면 기술 도입할 때 오쿠이 사장님이 우리나라 라면은 일본의 라면과 다르게 라멘이라는 모태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라면들이 개발되고 발전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라멘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본의 라면들은 라멘집의 라면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인 거라든지 더 뭔가 혁신적인 시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라멘이 없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같은 라면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수많은 신기한 라면들이 출시될 수 있는 그런 토양에서 라면 산업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은 우리나라 라면들이 일본의 라면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일본 사람들도 즐겨 먹을 정도예요. 최근에 제가 미국이랑 일본을 갔을 때 마트에 한국 라면들이 칸을 차지하고 판매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라면을 모방해서 나오는 라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국 라면의 위상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에 라면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판매 법인을 세워서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라면 하면은 일본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인스턴트 라면도 해외 사람들이 즐겨 먹는 라면들이 다 일본 라면이었는데, 최근에는 라면을 딱 떠올릴 때 한국의 라면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최근 들어서 좀 그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국 라면들이 정말 해외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 회사들도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엄청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또 해외 소비자들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1인당 라면 소비량 75개로 1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베트남이 1인당 라면 소비량 1위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베트남이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 라면의 맛과, 또 베트남도 라면 업계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라면 회사들이 맛있는 라면을 출시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라면이 인기가 많아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도 도시락 같은 경우가 이제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 될 정도로 되게 유명하죠. 현지 법인 코야를 세워서 라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에 다른 회사들은 다 철수를 할 때 그 팔도는 거기서 이제 잔류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민 라면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거 외에 또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게 있다면, 노르웨이에 가시면 노르웨이 미스터리 라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미스터리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 회사는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이철호 씨가 그 라면을 우리나라로부터 OEM 생산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라면을 개발했고, 그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노르웨이 국민 라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노르웨이 라면왕으로서 엄청 유명해지신 분인데, 지금도 노르웨이 가시면 미스터리 라면을 구입하실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미스터리 라면을 구입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라면에 비해서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라면이 개발될 당시에 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라면들이나 뭐 동남아시아 라면들 보면 그 면양이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한 끼 식사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간식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음식을 따온 의미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라면이 처음에는 100g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120g짜리 라면들이거든요. 삼양라면이나 신라면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들한테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픈데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그릇의 밥과 같은 열량을 제공하고 사람들한테 포만감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20g짜리 라면들을 동남아시아나 해외 사람들이 보면 와, 이렇게 면양이 많아? 할 정도로 되게 놀라셔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라면들이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작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 라면들을 보면 뒤에 라면 하나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거의 한 200%, 많으면 250% 가까이에 되는 나트륨을 섭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라면들은 100% 미만, 뭐 70%, 80%로 이제 나트륨 함량을 이렇게 섭취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신라면은 맛을 이렇게 자주 바꾸진 않는데,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바꿔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삼양라면이 1등이었잖아요. 근데 신라면한테 역전당한 뒤로 다시 1등의 자리를 되찾고자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맛을 바꾸면서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자님께서 아까 맛이 바뀌었다고 느꼈던 게, 계속 사람들의 입맛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라면 회사들이 그냥 라면의 맛을 한번 출시하고 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라면이 판매량이 저조해지면 뭔가 리뉴얼을 통해서 건더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맛을 바꾼다든지 해서 새로운 라면으로 계속 변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라면을 소개할 때 한 번 먹어보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라면들을 먹어보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면 라면의 맛은 계속 바뀌는데, 이 라면 맛있다고 소개했는데 나중에 맛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일단 용기 자체가 재질이 달라요. 폴리스티렌 용기, 종이 용기. 그럼 용기 자체도 온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면이 익는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면 굵기라든지 스프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면량이 늘어나면 똑같은 기술로 하면 안 되니까 조리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실제로 그거에 맞게 라면을 다르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봉지라면과 컵라면을 만들거나 큰 컵과 작은 컵을 만들면 완전 맛이 다른 제품으로 변하게 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운 콩라면은 어릴 때 먹어봤는데 이제 아까 말한 아줌마 라면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라면이라서 먹어보진 못했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아줌마 라면 같은 경우는 첨보식품이라는 오뚜기가 이제 인수한 이제 예전에 84년도에 등장한 첨보식품에서 만들었던 라면이고,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도 80년대에 출시했었는데 우리 집 라면 또 뭐 매운콩 라면 뭐 이런 것들을 출시했었는데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라면 사업에서 철수를 했죠. 를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아, 같은 대답이 나오는군요. 저는 제일 맛있게 라면을 먹는 방법은 이제 라면의 권장 조리법을 꼭 지켜서 먹으라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라면마다 권장 물량이 550, 500ml 이렇게 50ml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라면은 400ml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ml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제대로 계량하지 않고 대충 끓이게 되면 라면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라면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조리법도 다양해지는데 꼭 한번 권장 조리법을 확인하고 드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꿈을 이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죽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라면을 먹어보고 소개해 드린 게 꿈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라면 박물관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해외 일본 같은 경우는 라면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구경도 하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한국 라면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못 먹어본 라면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출시되고 계속 단종이 됩니다. 매달 거의 10개에서 15개의 라면들이 출시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라면을 소개하지만 계속 새로운 라면들이 나와서 못 소개해드리는 라면들이 많습니다.